상류층이 지배하는 도시 필트오버, 그리고 그 아래 억압받는 하층민들의 도시 자운. 자운 출신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위에서 보니까 좋지?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물쇠 딸 줄 아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오늘도 도둑질을 하기 위해 펜트하우스에 잠입한 아이들. 값 비싸 보이는 상자를 찾은 파우더는 바로 열어보려 시도하는데 상자 안에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마법 수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 서둘러 도망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 빨리 가야 돼. 다급하게 모든 수정을 챙겨보지만 떨어진 수정 하나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필트오버의 집행관을 피해 서둘러 도망치는 아이들. 빨리 들어가. 성공적으로 집행관을 따돌렸지만 강 건너 일이 좀 있었다더라. 누가 아주 난리를 쳐놨다네. 디카드 패거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대체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지금 싸울 마음 없거든. 싸우려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시비를 거는데 그냥 니들 물건 좀 나한테 양보하면 다 끝날 문제거든. 조금이면 되지. 아주 죽방을 날려버립니다. 자운에 돌아와서도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자운 내부적으로도 분열된 상태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이스. 뭐야? 왜 안 열려? 문이 열리지 않자 저기 강제로 열어보려 하는데 안에 누구 있어요?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제이슨은 어린 시절 회상을 시작하는데 어린 시절 제이슨은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신비한 힘 아케인을 목격했고 제이슨은 자신을 구원한 신비한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제이스 탈리스, 다시 현재의 제이스. 당신은 오늘 불법 실행 자행과 필트오버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여기 불려왔다. 도시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해 제 실험 재료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아카데미 규정에 어긋났으며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제가 무모했어요. 사죄드립니다. 폭발 사고 외에 보여줄 만한 결과물은 있나?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의미한 연구였단 뜻이군.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학술 아카데미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군요. 제이슨은 자신의 연구를 무시하자 황당하군요. 재판을 마무리한 전 후 마법을 창조하려고 했어요.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하게 된 제이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방해한 건가요? 누군가 제이스를 불러세웁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직접 쓴 글은 모두 서명을 해놓았더군요.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재판 때 당신이 한 말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당신이 유일하네요. 내가 당신 연구를 마치도록 도와줄게요. 다들 불가능하다던데요. 세상을 바꿀 연구에는 허락 따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제이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당신 이름도 모르네요. 빅토르예요. 점점 심각해져가는 상황을 보며 자수하기로 결심한 바이. 벤더는 바이를 지하에 가둬버리고 대신해서 체포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연행되는 벤더를 확인하려는데 누군가 집행관을 습격했습니다. 그 정체는 실코입니다. 그렇게 벤더는 실코에게 끌려가게 되고 모든 걸 지켜본 바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바이. 바이, 그거 어디? 파우더를 뒤로 하고 안 돼. 이거 아저씨 거야. 진정해.
무슨 일이야? 바이의 불안한 모습에 친구들은 걱정을 하지만 아저씨는 잡혀갔고 대체 누가? 나도 몰라. 근데 구하러 가야 돼. 우리도 같이 갈게. 다 같이 구출하러 가기로 합니다. 오늘 넌 여기 남아, 파우더. 파우더를 두고 가려는 바이. 넌 못 간다고. 나 겁 안 나. 위험해서 안 돼. 언니가 가족은 함께 뭉쳐야 되는 거라며. 내가 그렇게 말하긴 싫어, 했지만 나도 싸울래. 내가 도와줄게. 넌 아직 안 돼. 평소와 다른 바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파우더.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너까지 잃을 순 없어. 그렇게 파우더를 홀로 남겨두고 벤더를 구하러 떠납니다. 한편 필트오버에서는 제이스와 빅토르가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하이머딩거의 연구실에 침입하게 되고 걸리지 않고 무사히 연구를 진행하나 싶었지만 하이머딩거가 찾아왔습니다. 제이스는 어린 시절 만났던 마법사를 떠올리며 계속 실험을 진행하는데 제이스와 빅토르는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마법공학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다시 자원 어딘가 벤더를 구출하기 위해 실코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구속되어 있는 벤더를 발견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 당장. 잘 왔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실코. 가족이 제외한 걸 축하해야겠군. 실코 무리에 맞서 바이가 싸움을 시작하려는데 몰래 따라온 파우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지 로봇 인형에 마법 수정을 끼워 보내버립니다. 폭발은 모든 걸 집어삼켰고 아이들 또한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일로와 클레거마저 죽게 되고 분노한 벤더는 실코를 향하지만 폭력의 악순환을 피하고자 하는 신념 때문인지 아니면 실코와의 과거, 우정과 형제 때문이었는지 그에게 쉽게 공격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는 그때와 다를 게 없어. 그렇게 벤더는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돌연변이 약물 쉬머 사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잔해에 깔려있는 바위를 노리는 디카드. 약물에 중독된 상태라 엄청난 신체 능력을 보여주지만 바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약물을 복용한 돌연변이 벤더가 나타났습니다. 실코는 그에 놀라 뒷걸음질 치지만 돌연변이와 됐어도 이성을 유지하는 벤더는 바위를 구하는 선택을 합니다. 벤더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던 바위. 언니, 성공했어. 뭐, 아까 나 봤어? 내 원숭이 폭탄이 드디어 작동했어. 파우더를 만나는데 네가 이랬어? 용서해줘.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나만 두고 가? 넌 지킬 수밖에 안 되니까 알아듣겠어? 그대로 파우더를 떠납니다. 언니 가지마. 제발 돌아와, 부탁이야. 언니 없으면 안 돼. 괜찮아. 보여주면 돼.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7년의 시간이 흐른 필트오버는 헥스테크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열며 무역의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번영은 자원과의 간극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필트오버의 무역 비행선 안. 그곳은 실코의 부하들이 쉬머를 응애하고 있었습니다. 자운의 쉬머 거래는 보안관 마커스의 묵인 아래 그의 주머니를 지하도시 친구들이 보낸 거다. 채우는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선을 습격하는 또 다른 세력. 마치 스파이더맨의 빌런을 연상시키는 파이어라이트입니다. 손쉽게 비행선을 점거하는데 지시에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지만 익숙한 모양의 원숭이 그림. 이미 이곳 지하는 그 여자. 징크스의 영역이었습니다. 안녕. 징크스밖에 안 되던 파우더는 어느새 실코의 오른팔이 된 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 너까지 이럴 수 없어. 바이의 환각을 보는 징크스. 넌 징크스밖에 안 되니까. 수정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원석은 안정적이며 게다가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소개합니다. 우리 마법공학의 미래를요. 수정이 건틀릿에 장착되는 순간 푸른 빛이 건틀릿을 감싸고 마법공학 건틀릿의 위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고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좀 눈에 띄긴 하지만 습격당한 필트오버 무역선을 조사하는 케이틀린. 습격 현장은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었고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있다는 그녀의 직감. 그 사건의 조사를 위해 낮에 이송된 실코의 부하를 찾아 스틸어터 교도소를 찾게 됩니다. 죄수 한 명을 취조하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말이 적은데 오늘 이송됐을 텐데요. 2135번 죄수 얘기로군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힘들겠는데요. 왜죠? 그러니까 일이 좀 있었죠. 어떤 일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취조는 꼭 해야 돼요. 만날 수야 있죠. 다시 덕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요. 누가 공격했죠? 벽을 샌드백 삼아 때리고 있는 그 정체는 익숙한 빨간 머리. 넌 누구지? 바이를 만난 케이틀린. 혹시 이게 뭔지 알아? 현장에서 발견된 그림을 보여주자 어디서 났어? 그거 어디서 났냐고? 습격이 있었어. 파우더의 그림인 걸 단숨에 깨닫습니다. 그럼 좀 내보내줄래?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인간. 지하도시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혼자 힘으로는 무리라는 걸 알고 있는 케이틀린은 탈리스 의원님의 명령입니다. 516번 수감자예요. 제이스를 팔아서 그건 석방 요청 서류예요. 바이를 석방시키려 합니다. 언제 의원이 된 거지요? 그게 오늘요. 성공적으로 바이를 감옥에서 꺼내게 되고 각자의 목표를 위한 필토버와 자운의 협력이 시작됩니다. 그 시각 징크스는 심심해. 따분하다고. 와, 심심해 미치겠네. 어디 보자. 자신의 작업실에서 이걸 써서 켜는 거구나. 훔쳐온 수정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쓰면 시야가 넓다던데. 그걸로 주변의 정황을 파악해보는 게 어떨까? 케이틀린은 바이와 함께 너무 위험해. 지하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바이. 달라진 고향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데 케이틀린은 위에서 봤던 노인과 동시에 도착합니다. 레인지에 잘 왔어. 나 죽을 뻔했거든? 그렇게 케이틀린과 바이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자운의 불법 클럽 라스트 드롭에 침투합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거? 상대가 원하는 걸 네가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해야지. 내가 뭘 가졌는데? 케이틀린 본인만 모르는 섹시한 매력이랄까? 한편 실코는 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바로 그날 나약하던 나 자신은 죽었다. 징크스를 더욱 강하게 세뇌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가 태어났지. 이제 그만 파우더는 죽게 놔두렴. 더는 고통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징크스, 넌 완벽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홀로 남겨진다는 불안 속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징크스를 실코는 완전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실코의 부하 세비카를 급습한 바이. 내 동생 어딨어? 어디에 가둔 거야? 하지만 쉬머 기술을 적용한 로보팔 덕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바이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내 안부는 전해줄게. 정확하게 날아오는 묵직한 탄환. 케이틀린은 불필요한 살생은 피하며 수준급의 사격 솜씨로 세비카를 몰아냅니다. 꼴이 말이 아니고 그의 언니가 돌아왔어요. 걘 죽었는데. 자네 병세를 전해 들었네. 학자님도 죽음을 생각하나요? 친구들이 떠나는 경우에만. 하이머딩거는 요들이기에 일반 인간들보다 한참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업적은 곧 잊혀질 겁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밝게 빛나는 이들이 가끔은 가장 빨리 타버리더군. 그렇게 수많은 세월 지켜봐온 유능한 인재의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자연의 섭리라 여깁니다. 빅토르가 만들어낸 헥스테크 코어. 이 코어는 무려 유기물과 반응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런 건 없애버려야 해. 하이머딩거는 그 코어에서 마법이 통제되지 않던 시절에 재앙을 떠올리게 되고 내 말을 듣게. 교수님, 빅토르를 살릴 수도 있다고요. 빅토르, 뭔가 달라 보이는군. 뭘 한 건가? 무슨 말씀이세요, 학자님? 빅토르의 변화 또한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잠깐,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이건 필투오버의 정신에 위배돼. 과연 그 의견에 의회가 동의할까요? 제이스와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자네 판단에 맡길게. 난 준비를 해야 돼서. 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무슨 준비? 우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하이머딩거. 도덕의 잣대를 느슨히 했습니다. 또한 명예를 버리고 위신을 취했죠. 경계를 풀지 않고 서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책임은요?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는 제이스. 더 필요하네. 인간은 몇백 년씩 살지 못합니다.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요. 이제 그만 우리 도시의 건립자에게 걸맞는 은퇴를 선사할 때입니다. 제이스, 이러지 말게.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그렇게 하이머딩거를 은퇴시키려는 투표가 시작되고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결국 모두가 찬성의 손을 들게 되고 필트오버의 건립자 하이머딩거는 제이스에 의해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한편 공격받고 쓰러져 있던 바이. 괜찮아, 진정해. 케이틀린의 간호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실코의 집무실에는 자신을 속인 걸 알게 된 징크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징크스는 어디에 있든 이걸 켜면 꼭 찾으러 갈게. 약속해. 어릴 적 바이가 떠나기 전 남겼던 신호탄을 발사하고 바이는 파우더에게 달려갑니다. 파우더. 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자매. 하지만 괜찮아. 내 친구야. 그럼 세비카 말이 사실이었어? 집행자랑 한패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속임수 아니야? 날 속이려는 거지? 케이틀린과 함께 있는 모습에 오해를 하게 되는 징크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파이어라이트의 습격. 바이는 적의 급습에 정신을 잃게 되고 징크스 또한 부상을 입는데 바이를 죽이는 대신 데려간다. 본거지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7년 만의 재회는 너무 짧게 끝나버렸고 징크스는 바이를 다시 잃게 됩니다. 언니? 어디론가 끌려온 바이.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을 만나게 되는데 죽었다더니 쌩쌩하네. 에코? 어릴 적 동네 꼬마 에코입니다. 나 몰라? 바이잖아. 너 고물상에 데려다주고 기름때 범벅되면 물로 씻어줬던 바이. 그건 오래전의 일이지. 사람은 변해. 대들기도 하고 참 많이 컸네. 보고 싶었어, 꼬맹아. 손은 언제 푼 거야? 넌 언제까지 징징댈래? 시간이 지났어도 바이를 그리워했던 에코. 흥미롭군. 우린 본질을 바꿀 능력을 지녔다네. 빅토르를 유혹하는 신지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자네가 이 길을 택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거야. 진보를 이뤄내려면 칭찬이나 업적은 포기해야만 해. 제이슨은 이해할 거예요. 그럴 수도. 빅토르는 결국 쉬머를 받아들였고 징크스는 부상을 입은 채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온 거랬어. 그 집행자가 아니라. 점점 심해져가는 내가 윗동네 인간을 알아서 뭐하게. 징크스의 환각 증세.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왜곡은 점점 더 파우더의 모습을 사라지게 했고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지드에게 쉬머를 건네받은 빅토르는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마공화객과 신체를 융합하려 시도합니다. 닥쳐! 또 그러진 않을 거야. 절대로. 징크스는 절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때 이건 또 뭐야? 케이틀린과 에코를 막아서는 보안관 마커스. 그러긴 내가 끼어들지 말랬잖아. 에코에 이어 케이틀린까지 위해를 가하려는 찰나 수많은 점화충이 날아오는데 사실 그건 점화충이 아닌 징크스의 폭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리 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징크스는 한치의 망설임조차 없이 집행관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수정을 회수한 징크스는 또 다시 같이 있는 바이와 케이틀린을 보게 되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수정은 에코에게 탈취당하고 에코는 다친 케이틀린을 바이와 함께 먼저 보냅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에코와 징크스. 하지만 이젠 서로를 죽여야 하는 현실. 에코는 징크스를 제압하지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징크스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징크스는 자폭 공격을 실행하고 징크스와 에코 모두 치명적 부상을 입게 됩니다. 실코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쓰러져 있는 징크스를 발견했습니다. 징크스! 다행히 징크스의 숨은 아직 붙어 있었고 실코는 징크스를 감싸 안습니다. 없어졌어. 수정은 징크스의 손에 쥐어 있었고 전부 헛수고였어. 실코는 징크스를 데리고 떠나지만 바이는 아무것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크스의 치료를 부탁하려 신지들을 찾아온 실코. 부상이 꽤 심하군요.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소? 이엔 이겨낼 거요. 저엘 일을 각오는 됐어? 징크스, 이해해 주시죠. 다 당신을 위해서니. 한편 케이틀린의 방에 와 있는 바이. 오늘 밤 같이 의회에 가서 우리 사건을 밝히자. 모든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하려 하지만 바이는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애가 다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파우더랑 이런 침대를 같이 썼어. 물론 크긴 절반이었지만 그런 놀이를 했어. 둘 중 누가 더 큰 괴물 흉내를 낼 수 있는지. 동생이 울면 부모님이 깨질까 걱정돼서 괴물을 쫓아버리는 척하곤 했어. 근데 진짜 괴물을 만났고 난 도망쳤어. 그 애만 두고. 파우더를 두고 떠난 날을 너무나 후회하는 바이. 신지드에게 치료받는 징크스는 정상적이지 못한 치료에 정말 미안해, 파우더. 네 동생이 징크스였어? 징크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데 안 됐지만 이제 더 아파질 거야. 의원님들, 이쪽은 바이예요. 지하 출신 바이를 필트오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의회에 데려온 케이틀린. 그리고 그걸 이끄는 사람은 실코예요. 실코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지? 실코는 지하 도시의 독립을 원합니다. 자운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충격적인 내용에 어수선해진 의회. 그렇다면 이건 누구 건지 아나? 케이틀린은 망설이지만 징크스 겁니다. 그자가 원석을 가졌나? 스스로 밝히는 바이. 그럼 무력으로 되찾아야지. 전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선한 시민들도 있어요. 이미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그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해요. 외교로 해결책을 찾아보죠. 뭐? 실코와 협상한다고요? 말로 해선 안 통해요. 실코는 당신들의 모든 걸 증오하고 있어요. 집행자들 이제 그만 모시고 나가게. 됐어요. 이따위 고상한 건물 내 발로 나가드리죠. 아무런 성과 없이 의회를 떠나는 바이. 그렇게 지하로 돌아간 줄 알았던 바이는
제이스를 찾게 되고 실코가 죗값을 치르길 원해? 그래, 죗값을 치르길 원해. 나도 낄래. 그럴 수 없어. 의회 말 들었잖아. 그건 그냥 무시해. 난 자경단이 아니야. 맞아. 넌 피해자지. 제이스의 건틀릿을 껴보는 바이. 제이스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실코는 시머로 지하 도시를 통제해. 그 생산을 모두 끊어버리면 머지않아 다들 실코한테서 등을 돌릴 거야. 바이의 계획에 동요하는 제이스. 그래서 해볼 거야, 미남 의원님? 고민할 새 없이 뚫고 들어온 제이스. 하지만 비상 버튼에 의해 경보가 발령되고 쉬머 기술로 만들어진 실코의 강화 병사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한 제이스. 바이가 나타나 협력하기 시작하고 마법공학의 힘으로 한 명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공격이 어린아이에게 닿자 제이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공격으로 어린아이가 희생되자 제이스는 이런 무력 다툼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여기서 그만두자.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실코를 처리해야 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저지른 짓을 봐. 애가 죽었다고 하면 그의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 계속 외면했을 뿐이지. 고작 하나 죽은 걸로? 저런 애들이 수백 명은 돼. 전부 다 실코랑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당신들 때문이라고. 이제 끝났어. 나한텐 아니야. 건틀릿 당장 벗어. 바이의 건틀릿도 회수하려 했지만 그럼 하수구 인생이 또 날아가겠네? 마법공학 기술의 무기화 가능성보다 바이 같은 인물이 이를 사용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는지 결국 건틀릿을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실코와 협상을 하려 만나게 되고 매복에 딱 맞는 장소군. 해머는 안 가져왔나? 자유무역로 보장, 사면 조치, 마법공학 정거장 접근 허가, 자주권, 이 많은 걸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평화를 원해? 이게 그 대가야. 말도 안 되는 조건에 그럼 징크스를 내놔. 그럼 자주권을 얻어주지. 실코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려 합니다. 바이도 실코와 단판 짓고 징크스를 되찾기 위해 라스드록을 향하고 하지만 실코를 만나기 위해서 지난번 패배했던 세비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이는 조금씩 밀리고 있었지만 마법공학의 힘으로 우위를 점했고 결국 세비카를 행동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브라보 언니.
자신의 식탁에 모두를 모은 징크스는 실코가 모든 걸 뺏어갔어.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언니가 날 버렸다고 말했지. 바이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 언니 여자친구 만나고 왔거든? 뭐란 거야? 요리 좀 해봤지. 뭐야, 나 그 정도로는 안 미쳤거든. 총 버려! 포박되어 있던 케이틀린이 상황을 중지하기 시작했지만 걔 내 동생이잖아. 바이, 저흰 이제 틀렸어. 징크스의 무력을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실코는 혼란을 틈타 상대를 제거하려 했지만 장전음에 혼란스러워진 징크스는 실코를 향해 총알을 발사합니다. 그렇게 실코는 총알 세례를 받게 되고 절대 너를 내주지 않았을 거다. 무엇을 준다 해도 울지 마라. 넌 완벽해. 처음엔 단순히 징크스를 이용하려 했던 실코. 하지만 그는 징크스를 통해 진정한 보성애를 느끼며 결국 그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파우더. 실코의 죽음을 계기로 그녀는 파우더와 징크스라는 두 정체성 사이의 혼란을 끝내고 완전한 징크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건 새로운 우리를 위해서야. You ripped out all my parts, and I needed you more. And left these pieces. 보여주면 돼.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아케인 시즌1은 막을 내리게 되고 곧바로 시즌2 1화 장면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린시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